중국의 외식 물가가 3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달 중으로 외식비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위험성이 과장돼 있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중국대 박일용 교수와 만나보겠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청주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적질 않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3부 리그에서부터 함께해온 4인방의 활약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의 계속되는 상승에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외식 물가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외식 물가에 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찾습니다. 비싸죠. 밖에서 사 먹기가 그냥 나가면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는 금방. 그래서 좀 시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 하지만 고물가로 인해 장을 보다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양파 1.5kg의 평균 가격은 1,500원 선으로 1년 새 22.8%나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 파 등도 모두 올라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했습니다. 닭고기 값도 1년 전보다 7.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식재료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지만 식당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게 조금 팔아갖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게만 이게 지킨다는 그것밖에는 그것도 안 돼요. 충북의 외식비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째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매월 전년 동기 대비 6, 7%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입니다. 장바구니 식품 외에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외식물가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외식비 부담에 따라 청주시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달 중으로 전면적인 외식비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줄곧 내림세를 보이던 청주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인데요. 연이은 대출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건데 본격적인 상승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 단지 전용 면적 80제곱미터는 이번 달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6억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층과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난 1월 5억 원에 비해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요즘 매물이 귀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연초에 비해 5천만 원가량 오른 3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억 5천 정도, 실거래가 3억 5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3억 내놓은 분들은 3억 6천, 7천, 8천 이렇게 내놓는데 청주 지역 신축과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아파트 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는 금리 인하로 일부 수요자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많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급매물 소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좀 주택담보대출금리도 3%대를 좀 주저앉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등의 조짐은 있어요. 다만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급매물 소진 이후 주요 단지 위주로만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수요 위주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충북대 박일영 교수가 국내 학자 가운데 처음으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나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CJB는 박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장의 한 부분만 강조돼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전체 논지를 들어보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CJB는 박 교수와 다른 주장도 시청자 여러분께 상세히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의 진기훈 기자의 박일영 교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제 이걸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핵심은 사실 공포심이죠. 공포심을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좀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포심을 키웠을 때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는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생선은 못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방류를 막을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방류 막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IAEA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다음 미국은 일찌감치 방류 찬성을 했고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류가 강행될 때 결국은 우리 수산업계, 우리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요식업계, 식당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곧 온다.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이제 도쿄전력이 발표한 내용은 그 방사선 오염수를 삼중수소를 1,500베크렐/리터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겠다. 이 숫자는 이제 WHO의 음용수 기준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우리 몸에는 전혀 무해한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 1,100베크렐의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괜히 방사선 동위원수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죠. 그걸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게 그게 음용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삥 돌아서 우리나라에 올 때 그 정도는 이미 검출이 힘들 정도로 희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그런 공포들을 좀 망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오염수에, 이 처리된 오염수에 삼중수소 이외에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걸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존재한다. 이런 자료를 일본이 투명하게 과연 공개를 할 거냐. 그리고 공개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한다. 불안감이 커진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신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도쿄전력에서 발표하는 발표는 조금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제 좀 그런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삼중수소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괜찮지 않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은 건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술로서, 과학기술로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우리가 방류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뢰의 부분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중수소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 원소 자체로도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을 또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지구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의 삼중수소가 존재하는데 그 일정한 농도의 삼중수소가 존재하는데 그게 수소하고 완전히 화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에 섞여 있어요. 우리 몸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포, 피폭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이미 우리가 다 우리 세포들이, 우리 생물체들이 다 커버하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쓰신 목적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정부가 좀 이 과도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불안이 지속될 때 가장 큰 것이 일본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류가 되면 우리 수산물이 당장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고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니까 신뢰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뢰의 문제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찰단이 갔으면 뭐 거기서 시료도 좀 떠오고 아니면 지금 못 떠왔으면 다시 요구를 해서 한번 가서 다시 떠오든지 뭐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더라라는 것을 증명이라기보다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내는 게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FC가 최근 5경기 중 3승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3부 리그에서부터 함께해온 4인방의 활약이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FC의 모태구단이었던 3부 리그의 청주FC. 프로 창단으로 30여 명의 선수단이 대부분 팀을 떠났지만 이정택과 이승엽, 이민영과 정진욱, 기량을 인정받은 이 4명의 선수는 발탁됐습니다. 이 중 이정택은 벤치 멤버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벌써 12경기에 나서며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뒤에 많이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첫 경기 첫 라운드 때부터 감독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좀 빠른 데뷔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 중 막내인 2000년생 이승엽도 시즌 초반에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밀렸지만 5경기에 나서며 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을 받게 되면은 그 출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 데뷔골도 그렇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않나. 2020년부터 청주FC에서 생활을 이어온 이민영은 지난 안산전에서는 데뷔골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경기 출전 기회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고 제 자신이. 청주FC 시절 붙박이 주전 골키퍼였던 정진욱은 아직 정식 데뷔전은 갖지 못했지만 언제든 경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에 경기 들어가게 된다면은 형들과 뭐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경기 뛰게 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활약에 충북 청주FC의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1무 1패. 이 기간 충북 청주는 앞선 10경기에 맞먹는 득점력을 뿜어냈고 실점은 경기당 한 골도 안 될 만큼 철벽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11위인 충북 청주FC는 일요일 오후 4시 지난 4월 3대0으로 패배를 안겼던 전남 드래곤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서력전에 나섭니다. 이 경기는 CJB 중계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 행정수도 개헌 제안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선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이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행정수도 세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우리 사회가 개헌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주요 기관의 입지를 볼 때 세종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개헌 논의 제안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균형 발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립세종수목원 야간 개장입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오는 9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국립세종수목원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야간 개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밤 9시 30분까지 관람 시간이 연장됩니다. 관람구역도 사계절 전시 온실을 비롯해 한국 전통정원까지 확대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야간 개장은 수목원 정원 문화 확산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목원 특별한 야행이란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5시부터 입장할 경우 입장료도 50% 할인되는데 9월 말까지 수목원의 고즈넉한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형 전자책은 기존 책 대여 서비스와 달리 도서 한 권당 대출 인원 제한이 없는 게 특징으로 수요가 많은 인기 도서의 경우에도 별도의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20권까지 14일 동안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 방문 없이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세종시민 자격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교과 연계도서는 물론 베스트셀러 등 7만 5천여 종의 도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편의에 맞춘 구독형 서비스 도입이 세종시민의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6월을 맞아 충북 단양에선 꽃이 만개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의 여왕 장미를 비롯해 양귀비와 금영화 등 가는 곳마다 활짝 핀 꽃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단양강을 따라 야생화의 물결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장장 1.8km에 이르는 수변 인공 사면에 붉은 꽃 양귀비와 노란 금영화 금계국이 자태를 뽐내며 활짝 피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만발한 꽃내음을 맡으며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합니다. 단양으로 지금 왔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지금 저희들 사진 찍는데 푹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단양 정말 좋습니다. 지난 1985년 신단양 2주 때 조성된 인공 콘크리트 사면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단양군이 40억 원을 들여 2만 1,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꽃밭을 조성한 겁니다. 저희들 콘크리트 덮여 있는 걸 흙으로 덮어가지고 야생화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야생화 식재에서 꽃이 피니까 되게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아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양고에서 상진리 강변까지 1.2km 구간에 조성된 장미터널은 꽃의 여왕 장미가 새빨갛게 휘감았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가 빨간 속내를 드러내며 아름다움의 정수를 뽐냅니다.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눈이 즐겁고 마음이 진짜 막 이렇게 업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6월의 장미터널은 가족과 연인이 추억을 쌓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제가 단양은 한 여러 번 왔었는데 이 장미터널은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정말 잘 조성돼 있고 분위기도 좋고 연인끼리 가족끼리 오시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양 발길 닿는 곳마다 강렬하게 때로는 수줍게 피어난 형형색색의 꽃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는 4년 4개월 만에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종식을 위한 임상과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긴급 백신 접종 완료 3주 경과와 마지막 발생 농장 매몰 완료 3주 경과, 최근 3주간 비발생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청주와 증평 구제역 방역대 3km 이내 농장에 대해 임상과 정밀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미검 출시 오는 15일쯤 이동 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8일 청주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뒤 도내에서는 청주와 증평 지역 11개 농장의 소와 염소 1,571가 살처분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작업자 1명이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40명과 소방차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오창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18km 구간 전 차로에 대해 주 야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 통제는 파손된 도로 노면을 단기간에 집중 포장해 장마 전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제 기간 오창 IC와 서청주 IC를 통한 남이방향의 진출입이 전면 금지돼 경부고속도로 등 우회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청주 지속발전협의회가 이범석 시장과 이재은 상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발전 기본계획안, 위원 추가 선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96년 푸른 청주 21 추진협의회로 시작한 이 단체는 지난 21년 지속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천 비행장 용도 폐지에 따라 제천시가 부지 활용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충청시설단 협의 과정에서 제천 비행장을 국방과학연구소 등 별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천시는 제천 비행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공공 목적의 활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는 제천시가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만 발주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충주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0개 종목에 60세 이상 1,700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남성 참가자는 95살 서재원 씨로 보은군 게이트볼 선수로 출전했으며 90살의 손복순 씨는 영동군 체조 선수로 출전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서 잠이 든 운전자 32살 A씨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진천군에서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든 A씨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협심증 증상을 보여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곳곳에 숨어있는 행복들을 잘 찾아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